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무자동화 경영관리예요. 그래서 경영관리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경영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것을 우리 MI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 경영에 필요한 어떤 기업 내 외부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기업을 관리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정보가 정확해야 우리가 갈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걸 도와주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급원들로부터 자료를 통합하고 얘네를 분석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과 관리진에게 투자, 판매, 보수, 자본 계정, 환수 계정 등의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시스템이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영정보 시스템의 특징에는 MIS가 경영정보 시스템이에요. 기업의 전략, 계획, 조정, 관리, 운영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보조 자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MIS의 전문성은 기업의 업무를 분석하고 기업 경영을 진단하는 능력이 됩니다. 자, 이것은 분석과 진단에 의해 기업의 업무 정보 요구가 정의돼야 되고 정의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MIS는 의사결정 지향적이다. 의사결정 지향적이고 요약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 예측 및 통제 지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현 상황, 우리 회사의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 어떤 그 내적인 외적인 환경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것을 도와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경영정보 시스템의 구성에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고요. 프로세스 서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브, 통신 서브, 거래 처리, 중역 정보 처리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 중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나 요약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영정보 시스템 내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건 뭐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렇게 많은 자료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다음, 뭐 다음이 카카오지,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요즘에 뭐 카카오가 약간 좀 휘청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그거는 뭐 경영적인 능력에 따른 거지만 이러한 자료를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도 외부 환경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빅데이터 기업에서 돈 주고 다 삽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다 돈 주면 다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보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것을 DSS라고 한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특징에는 초기 시스템은 주로 반구조적이고 비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는데 뭐 지금은 어떻다? 의사결정자가 신속하고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환경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와 계량적 분석 기법을 통합해서 우리가 사용된다. 예,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안소프에 의한 기업의 의사결정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 지향적으로 하거나 또는 관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의사결정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소프의 의사결정의 종류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경영관리 시스템이에요. 경영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자동화된 시스템을 의미하고 여러분들 요즘에 뭐 ERP 많이 쓰시죠? 조그만 회사들에서도 대부분 ERP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에 있는 리소스, 이 R이 리소스고요. 리소스에 대한 것을 모두 다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을 ERP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 뭐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LCD를 만들 때 필요한 어떤 부품들이나 자재 또는 인력들 있잖아요. 이거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ERP다. 또 얘네는 전 부분에 걸쳐 있는 경영 자원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통합하고 그 통합된 것을 분석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응용 시스템에 속하고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CRM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이제 CRM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기업 고객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쿠팡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쿠팡에서 제 정보를 가지고 있죠. 야, 40대인데 얘가 기저귀를 샀네. 그럼 이 집에 아기가 있어.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이 로그인했을 때 분유를 한번 이렇게 DP를 해보자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고, 또는 마켓 컬리에서 잘하는 거죠. 쿠폰 막 날려줘. 야,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마켓 컬리를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있으니까 다음에 왜 안 오시나요? 뭐 할인 쿠폰 3,000원 드립니다. 이게 바로 CRM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기업 어플리케이션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 뭐예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으로 보고 얘네를 관리하는 것을 EA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6시그마는 이게 경영 관련 용어가 되는데, 얘네는 제너럴 일렉트릭 잭 웰치에 의해서 유명해진 품질 경영 혁신 기법이에요. 그래서 총 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6시그마. 경영학과 분들은 다 아시죠? 이거는 뭐 6가지를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6시그마가 어떤 것인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이든 ERP든 이런 것에서 많은 자료를 관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료가 사는 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안에서 트랜잭션 시스템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트랜잭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OLTP라고 하는데, 얘네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겠죠. 요즘에 한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OLTP를 이용을 해서 뭘 하냐면 데이터 마이닝을 해요. 마이닝 도구예요, 일종의. 자, 마이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건 채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채굴이 뭐야? 캐는 거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우리가 트위터에 글 올린 거, 아니면 인스타에 사진 올린 거, 네이버에서 어떤 게시판을 작성한 거,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작성을 한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구글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냅니다. 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제품을 좋아하고, 몇 살이고,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서 의미 있는 것을 꺼내내요. 그걸 우리가 채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요? 경영에 도움을 주는,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바로 이런 방대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이런 빅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저장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보다 좀 작은 걸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주제 제한적이고 시간에 따라 변해요. 또 항존적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량의 필요 없는 자료들을 끄집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이러한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야기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가질 수 없는 좀 중소기업 정도 되는 곳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데이터 마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봤는데, 오늘 나온 아이들은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경영정보 시스템 또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ERP, CRM 다 각각 키워드 기억하셔야 되겠고, 기업 어플리케이션 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트 다 출제되는 아이들입니다. 각각 키워드별로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